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인 미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터넷 경제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산업을 혁신한 부분하고 체제를 혁신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경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혁신, 체제 혁신 전략으로부터 그것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미국이 주도했었던 달파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만든 인터넷 백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 인프라로 급부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전의 세계 경제체제는 어땠냐면 개별 국가의 법률 관할권에 의해서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존재했었고 그 국가 경제라고 하는 걸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교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결이 됐었는데 이 교역은 국제법적인 관할권에 의해서 규율되는 그런 경제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은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국가 간의 경제활동은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시장이 어디에 있고 상품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거에 접근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서로에게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모두 많이 공급되면 될수록 시장이 완전한 효율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뭐 경제학의 이론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혹은 나는 이런 소비자에 접근하고 싶은데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적인 규모로 만약에 실행할 수 있다면 경제체제에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였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국가 경제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이 인터넷 자체는 국가 관할권에 의해서 규율이 되긴 하지만 정보 측면에서는 장벽 없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고 과세나 결제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나 경제활동에 어떤 형태로 과세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인터넷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게 됐고 거기에 사용됐었던 지불결제 인프라들은 기존의 국가 간의 뱅킹망이 연결되거나 신용지불망이 연결되어 있었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경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거기에는 국가가 주도했었던 디지털 경제,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매우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럼 그 디지털 경제를 넘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거냐, 거시적인 경제체제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경제를 통해서 이미 통신이나 시장 접근이나 과세나 결제, 지불결제, 글로벌한 지불결제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컨텐츠다, 서비스다 이러면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국경 없이, 국경 비용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데 있어 특히나 지불결제 같은 경우는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의 경우는 여전히 국가 시스템화된 국제경제라고 하는 질서의 규율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암호경제는 탈국가적인 체제혁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암호경제는 아예 인터넷을 통신 인프라로만 사용하고 그 위에 자산이나 화폐나 금융이나 시장이나 가치 이동 혹은 그것을 규율하는 룰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온라인상에서 다 구현해가지고 기존 인터넷 경제가 국가 경제나 국제 경제의 비효율을 떠안았어야 했던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양방향으로 가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사실은 암호경제, 즉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이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보면 IT 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국가 관할권,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규율되고 있는 회계 시스템, 그 위에 산업이나 기업 모델들이 존재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직전 단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은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시대에 여러 국가에 걸쳐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취하던 기업 모델이었는데요. 이거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받으면서도 글로벌하게는 단일한 BM을 구성하려고 했었던 글로벌 커버리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취할 수 있었던 기업 모델이었던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을 성장시키고 하나로 통합해내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경제가 이런 기본적인 다국적 기업 모델을 어떻게 보면 좀 기업 모델을 혁신하고 산업 모델을 혁신해서 이걸 더 효율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혹은 더 큰 규모의 시장을 통합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이 디지털 경제의 비전이었다면, 암호 경제의 경우는 심지어 IT 기술과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탈국가적인 블록체인 관할권을 올려서 아예 처음부터 국가 관할권에 의해서 규율되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아주 탈국경적인 시장 통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그 위에서 탈국가적인 관할권 위에서 규율되는 회계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그 회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들, 우리가 흔히 디앱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들을 올려서 시장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단일 커뮤니티로 만들고, 단일 커뮤니티 위에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 경제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암호 경제는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세계의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적으로 내려와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표한 디앱은 그냥 블록체인이 있고요. 지갑이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거나 블록체인으로 어떤 트랜잭션을 보내거나 하는 걸 중개하고, 앞쪽에 UI, 대표적으로 웹 UI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저가 블록체인 상에 있는 로직이나 장부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퓨어한 디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암호 경제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딱 이런 퓨어한 디앱이거나, 혹은 오프체인에 있는 서버를 좀 결합해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디앱을 통해서 암호 경제가 이뤄낼 수 있는 가치 생성 혹은 가치의 교환이라고 하는 걸 모두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죠. 이제 암호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메커니즘 측면에서 그렇게 단순한 디앱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냐면, 온라인상에서 누군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기여하는 기여자들이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진입하고, 또 그 가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이, 그쪽의 액터들이 어떻게 진입하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것을 블록체인 상의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 메커니즘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 메커니즘으로 제공된 것들이 어떻게 가치 기여자들에게는 그 밸류를 캡처해 가지고 토큰 같은 것으로 보상을 주고, 가치 자체를 소비하려고 하는 쪽에는 그 토큰을 대가로 받아서 토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암호 경제 시스템에서 가치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제일 뼈대가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암호 경제 시스템, 즉 블록체인 기반의 컴퓨팅 아키텍처 위에 올라가 있는 경제 시스템은 블록체인 컴퓨팅 아키텍처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런 메커니즘들이 구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업들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지난 몇 년간에 다양하게 타진을 하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보고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기업들이 지금 이 웹 3.0을 보는 시각은 사실은 아주 탈국가적인 전략 측면에 좀 더 가깝다기보다는 국가 관할권하고 큰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국제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웹 3.0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를 잘 활용해서 자기 BM이나 자기 사업 모델을 혁신하려고 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약간 그레이한 영역에 걸쳐서 체제 개혁적인 요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실에서 기존의 국가 경제나 국제 경제 체제에서 금융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다루려고 하면 거기에 라이센스 체계나 이런 것 법률적인 법 관할권적인 제약 요소가 되게 많았었다면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약간은 느슨한 형태로 유저들에게 금융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을 기업들에게 블록체인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기존의 디지털 경제와 암호 경제의 중간에 걸쳐서 뭔가 자기 사업과 BM을 혁신해 보려고 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탈국가적인 웹3 전략은 좀 다른데요. 탈국가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가능하면 디지털 경제에 얽매이는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체제 혁신적인 암호 경제 메커니즘을 좀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탈국가적인 블록체인 관할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담는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것들은 국가의 관할권 안에 혹은 디지털 경제가 규율하려고 하는 국제적 질서 안에서도 잘 규율되기 어려운 좀 자유로운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암호 경제에 더 지향적이냐 아니면 디지털 경제에 더 지향적이냐에 따라서 크게는 두 방향으로 웹 3.0,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웹 3.0 전략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보상과 소유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디지털 경제에 친화적인 웹 3.0 전략이든 탈국가적인 암호 경제에 친화적인 웹 3.0 전략이든 기여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티브는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한계나 국경을 넘어선 보상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내의 자산을 소유하는 걸 통해서 투자를 유입시키겠다라고 하는, 투자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가설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의 소유권, 서비스 내에 있는 요소들의 소유권을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나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크립토 산업이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이 보상과 소유를 어떻게 담으려고 하고 있고, 이 보상과 소유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작동하면서 블록체인, 크립토 생태계를, 크립토 이코노미 시스템을 성장시켜 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